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와대와 민주당에 대해 쓴소리를 거듭하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번에는 문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에 대해서 철학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그러자 청와대의 전현직 참모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반박을 하는 촌극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유일한 미스터 쓴소리 소신 의원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는 박용진 의원이 북한 김여정과 우리 정부에 대해서 강펀치를 날리고 나서서 화제입니다. 이진용 교수님과 함께 이 문제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교수님, 그 진중권 교수, 전 교수 하면은 진보 농객의 아주 대표적인 분 아니었습니까? 이분이 조국 그 사건 때 완전히 돌아섰죠. 그러니까 물론 그분도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참았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 나름대로 또 이념적인 자기 나름의 정량이 있고 이러니까 거기서 그 자기의 신념을 신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참는다. 해도 넘어가거든. 예. 위선 뭐 이런 게 그냥 조금 들려먹고 그래, 뭐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건 도저히 볼 수 없다 그거 아닙니까? 속전속조 하는 거. 조국하고도 친했을 텐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해도 너무한 사람인데다가 또 그 조국회를 뒤에서 하는 옛날에 자기하고 다 친했던 그런 사람들 하는 짓을 보니까 도저히 이건 못 견디겠다는 얘기지.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진중권 교수도 진보 측에서 그렇게 신뢰를 받고 신망을 받았던 사람이 그렇게 뭐냐면 등을 돌릴 때는 정말 거기도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말이죠. 진중권에 대해서 또 공격해야 되는 아유,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진짜 벌떼처럼. 참. 그런데 진중권 교수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곳까지 진짜 건드린 것 같아요. 문 대통령을 직공을 하고 나섰는데 문제는 문 대통령의 그런 그 연설문들 그것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쓴소리를 했더라고요. 보셨죠? 예, 언론 보도. 저도 언론 이제 보도를 봤는데 저는 그런 게 느껴졌어요. 뭐냐면 문 대통령 이 연설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참 이 사람들 그 말이 맞죠. 진짜 영혼이 없는 연설이야. 뭐였냐면 이 표현 가지고 레토릭 가지고 그 말을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표현만 즐기는 그런 말만 했지. 그래서 사람들이 딱 처음에 들을 때는 정서를 자극하거든. 야, 저분 정말 우리를 국민들을 정말 생각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아, 우리하고 이 마음이 통한 교감되는 그런 대통령이구나. 이런 나중 없어. 알맹이가 없어. 이게 감성팔이만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연설문에 다른 대통령과는 달리 철학이 없다. 이거 하나 얘기한 거고. 문 대통령은 연설문을 그러니까 남이 써준 거 아닙니까? 연설 비서관이든 누가 썼던 그걸 읽는 것으로 그친다. 연설문만 읽는다. 두 번째는 탁현민이가 만들어준 이벤트의 의전 대통령에 불과하다. 어떻게 보면 참 아픈 곳을 찌른 겁니다. 근데 진실을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 다 아는 일이에요, 그게. 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 또 하승찬 전 시민사회 비서 수석이었죠, 수석. 이런 사람들이 근거 없는 주장이다, 사실과 다르다 하고 나섰고 지금 연설비서관은 신동호 비서관까지 나서서 무슨 시까지 써가면서 빈 꽃밭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은연중에 진 전 교수를 비판하고 나섰는데 신동호 비서관은 무슨 꽃을 꺾는 아이 해갖고 꽃을 꺾는 걸 아이가 꽃을 꺾으니까 옆에서 박수 치니까 더 꺾고 더 꺾다가 자기의 마음의 꽃까지 꺾어버렸다. 이렇게 무슨 시 비슷한 걸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중권이한테 잘한다고 박수 치니까 자기 근본까지도 넘친다 이거지. 예, 다 없애버리고 헛소리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바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대통령 연설문이 귀한 사람들이라는 게 뻔히 드러나. 왜냐면 제가 가끔가다 이제 그 연설문 나오는 거 보면
중고등 청소년들 그 100일장에 나가서 작품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아. 이 사람이 정말 지금 어디 100일장 나가서 100일장 그거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프롬프트에 있는 거 보고 잘 읽는 연습은 많이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 어떻게 우리 그 서준은 그냥 읽냐 옆에 봐야 대통령이 얼마나 고쳐놓은 게 많은데 이런 식으로 치졸하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 혹시 속으라도 당신 윤영찬 뭐 신동원 니들 나한테 그거 써줘놓고 니들 나가서 딴소리 한 거 아니냐 이거 소리 듣기 싫어서 아마 더 이렇게 기를 쓰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 교수가 그랬대요. 이제 우리나라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존엄이 생긴 것이냐 그런 얘기도 하고 똥파리라는 또 시로 그 아까 빈 꽃밭을 빈 똥밭 똥밭이라는 시로 응수를 했더라고요. 똥을 없애려고 하니까 온갖 파리들이 다 끓는다 해가지고 참 어쨌든 지금 이 논쟁들을 보면은 참 아니, 지금 그 수준이라는 게 지금 고 교수님 말씀 드니까 생각나는데 김정은하고 오래 같이 지내다 보니까 네가 존엄인데 나는 존엄 못하냐? 지금 누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감히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나를 세웁니까? 언론도 지금 못해요. 지금 유튜브에서도 요 근래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또 그 안방마님에 대한 비판만 나오면 싹 노란 딱지가 붙습니다. 과거 또 조국 때 그 10월 광화문 집회 이후로 계속 노란 딱지가 붙었거든요. 그리고 풀어주다. 지금은 윤미향 것만 올리면은 다 노란 딱지 붙어서 광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갖고 지금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 구글에서. 뭐 구글이 자기 자체적으로 하겠습니까? 뭐 언론 자유 뭐 어쩌고 민주주의 이렇게 떠드는 사람 그걸 유난히 떠드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 예? 의심해봐야 되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언론에 재갈을 물려놓으면 자기들이 천년만년 할 수 있나? 그게 이제 뭐 언론이라는 것은 물과 같은 게 막아놓으면 예? 막아놓으면 언젠가 터지거든. 근데 정청래 의원 있잖아요. 뭐 막마르 대왕이라는 그런 별명까지도 얻었던가 내가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그런 담은 언론법을 지금 제출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입을 딱 막아버리겠다. 지금 이 사고 방식이 뭐냐면 전번에 이제 이 5.18 특별법을 개정해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그 폄훼하는 그런 말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것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누가 그러다 국회의원 만약에 저 민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람은 국민 소환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완전히 이제 국민 이익을 그냥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법을 만들 유혹에 빠지는 거지. 176석 가지는데 뭘 못해요? 지금 160석만 되면 다 할 수 있는데. 옛날에 연산군도 조선 때 자꾸 그 사관원이라든가 이 강관들이 비판하니까 일체 말을 못하도록 이 목에다가 이 표를 달고 다니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는 말하지 말라 그 표를. 그런데 그 이야기 나왔었는데 사실은 언론이 떠들고 이렇게 소용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게 뭐냐면 바로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직언을 해야 되거든. 그게 효과가 있죠. 대통령이 이거 안 됩니다. 이래 효과가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언론이 바른 말 해주면 그걸 가지고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한테 가서 이건 이 나쁜 녀석들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 중국의 한나라 때 이럴 때는 강관들 보면 그 재상이 황제한테 갈 때 강관을 데리고 들어가거든. 그게 한 5품 정도 되는 사람이야. 이 직위를 따지면 뭐 중간중간 이런 사람인데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이 사람 하는 일은 뭐냐면 황제한테 봉박, 그 재상이 황제 보고 바로 대놓고 못하잖아요. 이 간관이 대신 해주는 거야. 그 대변인으로 들어가서 해대거든. 근데 그 말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벌을 못 줘요. 왜? 그 사람 책무가 그건데 우리나라에는 청와대는 전부 한입이야. 이러니까 됩니까? 옛날에 왕조시대도 간관이 있었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한심한 노릇이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연설문이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과거 진보 정권의 앞선 DJ라든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들의 연설문에 비해서는 철학이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특히 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건 본인이 다 자기 생각과 철학과 비전을 닮아서 글을 쓰고 물론 뭐 비서관들이 거기에 첨삭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자료들도 제공하고 기초 뭐 그런 올리지만 정말 고심해서 하는데 지금 보면 말은 번지르한데 겉은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죠. 뭐냐면 자기 철학이 분명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국가 경영의 비전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철학이잖아. 바꿔 말하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 가고 싶다.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 그거 아니고 이 양반은 딱 있는 게 그거야. 김정은하고 어떻게든 친하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평화다. 네. 이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불종을 해도 평화가 낫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나쁜 평화라도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낫다고 그랬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또 뭐냐. 국가에 있어서도 무조건 많이 국민들에게 지원해주는 그게 최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뭐 기업이 활동이 어떻든 간에 우선은 국민들한테 많이 지원해줘야 된다. 이거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경제에 어떤 기반이 필요하냐, 어떤 기반을 어떻게 조성해야 되는 게 필요해.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니까 이 사람이 정말 국가의 경영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분명히 갖고 하느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말장난 해가지고 여학생들, 여고생들 저 백일장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글이나 쓰는 거지. 어쨌든 이번에 청와대 출신 비서진들이 국회로 한 30여 명 들어간 것 같아요. 이 과거 탄핵 사건 노무현 그때 들어간 사람들 탄돌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청돌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호위 무사 역할을 철저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뭐 이해찬 아주 교장 선생님이 계속 훈화로 그냥 함구령도 내리고 뭐 이렇게 지시를 해서 그런지 지금 뭐 민주당 의원들 그 많은 의원들이 윤미향 사건이다 또 김여정이 그렇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욕에 대도 말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그냥 그쪽에 비유마치게 그 절절절 매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정말 그 박용진 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박용진 의원. 예, 우리 뭐 패널로도 자주 만나고 그런 분인데 그동안 그나마 제 목소리를 내고 나름대로 국회의원으로서 쓴소리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 금태섭 전 의원인데 이분은 말 한마디 했다가 지금 징계까지 당했잖아요. 이 박영진 의원도 최근에 보니까 제대로 그래도 말을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김여정 이거 지금 대북 전단 살포 가지고 온갖 협박과 공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종이태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체대가 흔들릴 정도라면 체대 반성부터 하라 이렇게 딱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젊은 정치인들이 자기 소신을 갖고 자기 비전을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정치를 해야지 항상 위에 눈치만 보고 이 자리 지키기 공천 그만 신경 쓰고 이러면 그 나라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박용진 같은 이런 의원들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야지. 예? 아니 저 국회의원은 각자가 다 헌법기관이에요. 예? 국민의 대표지 정당의 대표가 아니거든. 그러면 그렇게 소신을 갖고 해야 그 사람 과연 우리가 저 사람을 정말 믿고 저 사람에게 우리 장래를 맡기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도록 해야지. 맨날 청와대만 쳐다보고 눈치만 보고 말이지. 아니면 입국 다물고 있고. 국회의원들만큼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싶어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요즘 전부 입을 닫고 이해찬 선생이 거기서 또 뭐 세상에 말이죠. 예? 누구 보고 함구령이니 문을 하고 그건 물론 언론들이 그래 썼지만은 말하지 마 그게 함구령이지. 어? 쓸데없이 개인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고.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따위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당대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박영진 의원이 또 일부 의원들이 현충원에 있는 뭐 친일판이 어쩌저 뭐 하면서 파멸을 해야 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상당히 제대로 된 얘기를 한마디 했더라고요. 예. 아니 무슨 뼈에 이념이 있느냐. 세상은 지금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진영 논리에서 못 벗어나는 것은 문제다. 과거사에 대해서 무한 반복하는 그런 행태는 벗어나야 한다고 제대로 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떠드는 민주당 안에 보니까 옛날에 자기 저 아버지나 조부가
친일파 아닌 친일파가 더 많았잖아요. 네. 예, 그것도 그때 민주당 그 지도부 중에서 보면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게 뻔히 그래도 그건 전혀 말을 안 해. 안 하고 이쪽 요만한 티끌이라도 생기면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친일파 근데 더더구나 저도 해방 이후 세대거든요. 예. 예? 저는 일제시대 경험을 전혀 못했어요. 네. 그런데 전혀 못해서도 우리가 배워서 알지 않느냐 그러지만 배워서 아는 거하고 내가 정말 그 시대를 살아본 사람들이 그 고충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그 어려움 이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할아버지도 그 시대 약간 일본 황국 식민으로 살았고 또 그 할아버지 아버지도 또 그렇게 살았고 이런 역사란 말이지. 이거는 우리의 슬픈 역사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같이 보듬어주고 그 상처를 같이 치유하도록 노력해야지. 이렇게 편해가려 그렇게 하면 자기는 굉장한 애국자가 되나? 어쨌든 박영진 의원은 조국 사태가 났을 때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은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했고 유시민이가 그렇게 편들고 나섰잖아요. 오버하지 말라고 쓴소리도 뭐 아끼지 않았는데 큰 것은 그 유치원 비리도 폭로해갖고 유치원 3법을 만들어낸 의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총선 때 지난 전국에서 1위로 이렇게 득표율을 올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원들이 여당 내에도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죠. 여당에도 그렇고 야당에도 그래요. 근데 야당에는 이 박영진 의원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안 보여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여당에도 이러는데 예. 야당에서 말이지 젊은 사람들 기백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박용진 의원 같은 이런 정치인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정치인이 젊은 정치인이 패기가 있는 정치인, 기백이 있는 정치인, 예, 그다음에 자신의 소신을 믿는 정치인 이런 사람이 많이 등장을 해야죠.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민이 뽑아진 개별 헌법기관으로서의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잘 보이지 않아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